반갑습니다. 현추입니다. 오늘은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름을 장명을 한문으로 다 짓는데 한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. 우리가 장명을 할 때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원칙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죠. 근데 지금 현재 공통된 우리 원칙은 일단은 자원오행, 글자의 어원의 오행이 상생이 잘 되는가, 그 다음에 음영오행, 소리 나는 발음의 그 음가 파장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연을 끼치고 상생을 시키는가, 그 다음에 수리오행, 숫자가 아주 좋게 작용을 하는가,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음량을 봐서 그 음량이 잘 섞여져 있는가, 그 다음에 자형이 또 음량으로 잘 섞여져 있는가,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대개는 이제 그걸 중시하는데, 그러면 우리가 한글 이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일단 그 사주, 그 타고난 애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이해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어떤 기운이 많고 어떤 기운이 적으며 어떤 기운을 보충하는 게 좋고 어떤 기운을 빼주는 게 좋으냐, 그걸 이제 생이라 하고 극이라 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 자격의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 건강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, 운적, 재물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, 명예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,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. 그러면 첫째는 뭐냐, 사주 기운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입니다. 그 사주 에너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것에서 어떻게 할 거냐, 이거는 기성복이 아닙니다. 예쁜 옷을 만들어 놓고 갖다 입히는 게 아니고 이는 맞춤복이에요. 그 기운이 어떻는가를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운을 도와주는 거죠. 그렇다면 첫째는 그 애의 기운을 앉아 사주 오행적으로 분석을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도와주는 것을 자원으로 도와주든지 음령으로 도와주든지 수리로 도와주든지 그거는 알아서 도와주면 돼요. 그거는 그것을 쓴 사람마다 숫자마다 다릅니다. 근데 한글 이름 같은 경우는 대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의미를 더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송새벽시라고 있잖아요. 그럼 새벽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새벽이라는 것은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운이잖아요. 그죠? 밤을 막 뚫고 지금 오늘 거기 오행으로 말하자면 목의 기운입니다. 그러면 그 송새벽이라는 사람이 목의 기운이 그 사주에 필요하다면, 또는 어떤 뭔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호기심이랄까, 기대, 희망이랄까, 그런 게 있다. 어둠을 막 뚫고 나오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다면 새벽의 이름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우리 제 친구는 자기 친구 아이들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는데, 은별은 은은하게 빛난다, 이런 의미가 있죠. 우리나라 이름이니까. 그러면 그 애가 한낮에 태어났다. 예를 들어서 여름 대낮에 태어났다. 그러면 이 은별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여름 대낮에는 이 별이 안 보여요. 그럼 별이 빛날 수가 없어. 그럼 어떻게 되느냐, 얘가 2인자의 삶, 또는 남들은 다 활동할 때 내가 저 밑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할 보조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. 그 이름의 의미로 보면. 그러면 은별이라는 이름이 빛이 나려면 새벽이나, 그럼 새별이가 되겠죠. 새벽이나 밤에 태어난 아이를, 그것도 일간, 태어난 날에 일간 주인이 정아이든지 경금이든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빛나는 아이, 그 밤에 빛나는 아이가 되겠죠. 그러면 은별이라는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은별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잘 지은 거죠.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개성적으로 아이들 이름을 다 한글로 지었는데, 이제 남자의 이름을 한결이라 지었어요. 한결이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그 애의 사주 구조가 뭔가 변덕이 많고
그로 인해서 뭔가 이 삶에 고난이 있을 게 예상되면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행동으로 한결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내 아버지의 기운의 의미를 넣으면 상당히 좋죠. 그죠? 이 모습 자체가. 그렇게 되면 그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모든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색성형 미촉법에는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. 기운이 있습니다. 그걸 기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장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소리의 음가나 또는 거기에 오행적 의미나 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, 의미들이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.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을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꼭 거기에 원칙을 맞춰서 숫자를 꼭 맞춰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왕이면 맞추면 좋죠.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형상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. 근데 뭔가 중한디 할 때는 부모로서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를 또는 대개 우리가 이 태몽고통을 꾸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목을 합니다. 그럼 그 의미를 가지고 짓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이렇게 장면가는 태명을 딱 물어봐갖고 용꿈을 꿨다 하면 무조건 용자를 엮는 거예요. 그래서 태룡이 청룡이 자꾸 용자를 넣어서 짓는 거예요. 그것도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것이 그 애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예시를 이름을 가지고 그 기운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도 의미 있다. 결론적으로 한글 이름도 나쁘지 않다. 단 한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애의 사주 기운 에너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 기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름에 사회적으로 약속된 그것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지으면 더 좋겠다. 오늘은 한글 이름 장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